우리가 두 가지 사이클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사이클이 있고 가난해지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냥 일상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자 되는 사이클을 타야 돼요. 실행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거 실행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실행이 돼요. 근데 확신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결과가 있어야 확신이 나와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실행을 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실행을 했어. 그럼 결과가 나왔어. 확신이 올라가. 그래서 또 실행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고 확신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사이클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 실행을 못하는 이유가 확신이 없어서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결과가 없기 때문이고, 결과가 없는 이유는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이클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 끊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을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기만을 해야 돼. 자신을 속이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과가 실제로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 마냥 확신을 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확신이 강화되고, 다시 이 사이클로 어쨌거나 끊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결과에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끊고 들어가는 거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에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결과에서 끊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남의, 내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남의 결과를 속속들이 살핀다. 요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이게 역설계입니다. 역설계. 역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요 자기 기만 관련된 책들도 많죠? 요런 것들. 요게 대부분 이제 성공, 요런 단어로 이제 많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이 실행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한 자기 기만인데, 요렇게 사실 요 사이클 안 보고 요것만 보면은 그냥 자기 기만이죠. 네,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실행을 안 하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남의 결과를 속속들이 살펴가지고 내 결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남의 결과를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시 확신이 생기고 그걸 기반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예요? 나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확신이 올라가고 이 사이클에 끊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패턴을 알겠죠? 세 번째는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실행이.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행을 하려면요, 어떤 실행을 해야 되냐면, 포인트입니다.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루나라는 게 있었어요.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제가 루나를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루나가 나왔는데, 루나를 제가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확신 실행 결과 피드백 있잖아요. 이 피드백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얼마를 샀냐면 10만 원을 샀어요. 루나 얼마 샀다고요? 10만 원. 근데 이게 몇 배를 갔냐면 이게 5배가 올랐어, 거의. 그래서 얼마 됐냐면 10만 원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저주였죠. 저주였어요. 그리고 이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의 작은 실행을 루나로 하고, 이게 5배가 돼서 그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다음에 뭘 했냐? 그 다음에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루나가 떨어질 때도 물을 탔어요. 더 얘기 안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는 확 됐을 거예요. 제가 웃음거리는 됐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확 이해가 됐을 겁니다.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의 작은 실행을 하잖아요. 세 번째,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의 작은 실행. 요게 뭔가요? 요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습관으로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클에 들어가기 위한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루나로 치면 아주 작은 저의 습관은 업비트의 호가창을 보는 것이 저의 작은 습관이 됐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보면은 확신, 결과, 실행,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사이클로 가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이 사이클에 못 들어가면은 가난해지는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 그럼 실행이 아니라 뭐예요? 실행이 아니라 주저함. 그렇죠? 불신이 되니까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결과가 아니라 정체예요. 정체. 결과 없음.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뭐가 문제냐? 이 사이클이 돌던 이 사이클이 돌던 중요한 거는 뭘 하던 A던 B던 둘 다 시간은 흐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A일 때도 시간은 흘러요. B일 때도 시간은 흘러요. 근데 만약에 B인 상태에서 내 위치가 금수저예요. 무조건 B가 맞죠. 금수저는 B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 있을 때 실패하면 잃을 게 많으니까. 금수저면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수저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닐 거면 집에 가만히 들어 앉아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주는 돈으로 놀아.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이 사이클로 가야 된다. 루나 까먹은 얘기인데, 루나 까먹기 전에는 제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은 적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그때가 25살이라서 전 재산이 500밖에 없었어. 이거 다 까먹어도 500 까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는 까먹어도 돼요. 근데 이런 성향, 계속해서 이걸로 들어가는 성향. 근데 뭐예요? 들어갈 때 저는 이거 3번으로 저는 많이 들어요. 3번. 요거를 탑다운으로 작은 실행을 뽑아내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튀어나오죠? 요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클을 하던 문제는 시간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게 얼만큼 가냐?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10년 해봐요. 그럼 몇 년이에요? 마이너스 10년 해도 2015년이야 이제는. 그쵸? 2015년이 먼 과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거의 속도가 여러분들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속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행동을 해서 뭔가 내가 이런 도전을 해가지고, 물론 나이 먹고도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60 이렇게 은퇴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죠? 전문가가 돼야 우리가 거기 시장 경쟁력이라는 걸 가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럼 거기서 자리 잡고 전문가 되는데 한 10년은 넣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해가지고 다시 요 사이클을 타서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의 작은 실행을 하고 결과를 얻어서 다시 확신하고 이거를 키우는 과정에서 학습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빨리 이걸로 들어가요.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 방법 중에 하나 써서. 왜냐면 지금 제가 40인데 저는 이제 이거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50까지 한 번, 60까지 한 번. 여러분들이 30이면은 전 지금 41거든요. 만약에 31면 몇 번 남았어요? 40, 50, 60. 3번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기회 3번 온다는 게 뭐 추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10년 정도는 걸리잖아요. 우리가 뭔가에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거나 그 준비 기간이 그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하려면 10년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저 전 재산이, 그러니까 2014, 15 이 시즌에 저 전 재산이 5천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킵고잉이라는 제 책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진짜 초기에 썼거든요. 그 2019년에 썼어요. 거기에는 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전 재산 30억 모으는 게 제 인생 목표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게 2019년이었고 2014에서 15 요 사이에는 제가 전 재산 5천만 원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100억 이상은 있어요. 이런 말하는 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안 하고 싶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2025년이에요. 이 10년 사이에 누군가는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저 막 앉아서 찍을 때부터 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거를 오게 됐냐? 제 생각에 지금 2025년에 지금 현재 이거 있잖아요. 성공하면 후회할 정도의 작은 실행인데 우리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 이거는 저는 SNS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금수저들한테는요, 안 해야 돼요. 알렉스 퍼거슨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 맨유 감독, 진짜 그분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SNS상에서 불신과 주저함과 정체로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에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SNS는 인생 낭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낭비라는 건 뭐예요? 과하게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SNS는 시간을 과하게 소비시킨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잖아요. SNS를 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과하게 낭비해. 내가 가게가 있어. 그럼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사람들 돈 낭비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안 좋지.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어떻게 돼요? 돈 벌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내 채널이나 내 SNS 상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간 낭비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시간 낭비해주면 땡큐라는 거야. 제가 이거를 간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였냐면은 매출이 2014, 15 이때 이후에 15년, 16년 뭐 이때 15, 16년 있잖아요. 이때 제가 쇼핑몰로 매출이 7천이었어요. 잘했을 때 매출 7천이었어요. 쇼핑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더 잘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안 올렸다고요, 그때 유튜브 어떤 플랫폼이었냐면 그 아프리카 TV 하신 분들이 재방송 올리는 플랫폼이었어요. 다음 팟 하시는 분이 재방송 올리는 플랫폼이었어요. 그거를 다시 보기를 그 플랫폼에다 안 올리고 유튜브에다 올렸었다고요. 슈카 형님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 검색하잖아요. 그때 뭐였냐면 메이플 스토리에서 매소 버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왔었어요. 다 애기들밖에 안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거를 거기에 이걸 올렸다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왜 알려줘? 병신이니? 그런 건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에이, 저 새끼 사기야.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돼. 저 이때 봤던 분이 지금 얼마 전에 뵀었는데 이분이 지금 엑시트했다고 저한테 식사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든 상품 막 저희 회사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이에 그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는 이 사이클로 들어가서 성과를 만들고 있다. 자, 지금 뭐 얘기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개발 서적을 한 20권 정도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자, 뭐예요? SNS는 인생 시간을 과하게 소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뭐예요? 시간을 과하게 소비하지 않도록 아껴드리는 채널이다. 제가 스스로 칭찬을 좀 하자면, 생색을 좀 내자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 과정이 조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진짜 너 0원에서부터 100억까지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아래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인생 진짜 안 풀리고 어떻게 살아도 답이 없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갔는데 버거킹에서 내 순서가 2칸이 밀린 거예요. 원래 내가 2칸 전에 콜라를 딱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받은 콜라를 앞에다 딱 놓고 뭐 했냐면은, 제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 먹을 테니까 빨리 환불하라고. 왜 내 앞에 온 사람 2명이 먼저 받아가냐고. 콜라 늦게 나왔으니까 콜라만 환불하라고. 햄버거는 나 가서 먹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무 부당하다.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거야.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너무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야구 경기 보면 재밌을까요? 야구 경기도 망쳤어. 하루 종일 망쳤어. 사람들 나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는데 표정도 꿍해. 에너지를 옛날에 저처럼 쓰잖아요. 그 인생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허튼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팔 근육, 다리 근육이 기계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뇌가 무한하다. 인생은 정신력이지. 더 노력하면, 더 애쓰면, 더 많이 내가 스스로를 탓하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요, 우리 몸 신체 전체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기관이에요. 전체 인간의 체중의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마신 산소 있죠. 산소의 20%. 그다음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25%. 그러니까 영양소의 거의 20에서 25%를 얘 혼자 쓴다는 거야. 뇌가. 심장이 하는 혈액 있죠, 혈액의 15%가 뇌로 가고, 뇌는 특히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근육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대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가 있는데,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뇌는 재고가 없이 실시간으로만 쓰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으려면은 어때요? 연료 공급이 한 번도 끊겨서는 안 되는 아주 이 탐욕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부르는 활동이 이게 공짜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제일 비싸다니까. 우리가 비싼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엠빵을 한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내야 된다, 얘가 제일 많이 내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뭐 입을지 생각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아니면 복잡한 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 조율하고, 이 모든 순간에 뇌는 막대한 양의 포도당과 산소를 실시간으로 소모하는 유선이다. 뇌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비가 든다는 거를 인정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소한 일들도 다 고치고 가야지. 아까 얘기했던 거, 야구장 있죠. 야구장에 너가 줄 2칸 밀린 거, 그거를 고쳐놓고 다음을 가야지. 그걸 잘못한 게 아니지. 거기서 아니야.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연료가 된다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턱걸이 너 계속 할 수 있어? 아니면 푸시업 계속 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의사결정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육 피로처럼 정신 피로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거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판사들,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이 판자잖아요. 이 판단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하루 동안 내리는 수천 건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이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수의 죄질, 반성 정도, 이거를 당연히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것에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죄질이나 반성 정도와 가석방 여부가 상관관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얘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상관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요인 A가 있고 요인 B가 있는데, A 요인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B 요인도 하나 증가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은 단위로 갔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 1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질이 1만큼 가벼울 때마다 가석방 확률이 1씩 올라갔어. 이러면 이게 1인 거죠. 반성 정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A에 들어간 것이, 이 B가 만약에 가석방의 확률이라면 A에 들어간 것이 죄질이 가벼운지, 그거나 아니면 반성 정도가 우수한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시간이라는, 시간. 너무 놀랍죠? 출근해가지고 오전 첫 심사 또는 점심의 휴식 직후 첫 심사, 판사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히 보충된 상태에서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음 휴식 시간 직전 가면 어떻게 돼요? 판사들의 판단력이 소진됐죠. 휴식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이것이, 결정 피로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의의 시작점이 된 거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뇌 에너지가 고갈되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요? 가장 쉽고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 즉 현상유지. 현상유지가 뭐예요? 이 0% 뭐예요? 가석방 불허. 자, 가석방 시켰는데 얘가 문제 저지르면 판사가 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석방을 아무도 안 시켜도 판사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 피로가 쌓일수록 안전하고 그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처음 출근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를 빠바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졸리기도 하고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죠. 담배도 피러 나가고 자꾸 나가게 되고, 저녁으로 가가지고 더 소진되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런 비디오 보고 릴스 보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결정 피로에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너무 많이 쓰면 판단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의지력, 판단력, 자제력 이거는 무한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야구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생각에 관한 생각 첫 번째 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두 번째로 그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고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방식이 대박이에요. 4분면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여기가 이거는 긴급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도와 긴급성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죠. 여기는 중요하지만 안 긴급.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 여기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이거는 당장, 중요하고 안 긴급한 거는 이거는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할 건지. 이 행위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일을 긴급화하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한 일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위임. 이건 병신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야구장에서 제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콜라 앞에 두 사람 더 먹고 내가 이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 바뀌어요? 긴급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 나는 거기에 변명하고 있는 거야. 쟤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지. 그건 걔 인생이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과거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후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날려보내지만 않았으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하고 안 긴급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야구장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가 내 눈치 보고 아빠 화났어? 왜 그래? 와이프가 내 눈치 보고 나도 그냥 꿍해 있고 다 내 말 들어주니까 안 긴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금 더 안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무너졌을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두 명 앞에 새치기 당한 것이 그것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에 무너진 것이 내 인격이 무너진 게 그게 그냥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거를 까뒤집어서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너무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었어. 야구장을 가는 시간을 내가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 이거 결정 피로가 존재한다는 거.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게 병신 같은 거였고, 두 번째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몰랐던 거죠. 이미 고갈된 상태로 간 거예요. 왜? 이걸 하느라고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가족과의 야구장을 잡는 이게 떨어졌고, 근데 내가 붕괴한 거는 이 병신 같은 일 때문에 내가 붕괴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음료수 진상 사건은 이렇게 발생한 화재 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미 그 유류 탱크 안에 유증기가 막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충분했으면 가볍게 웃어 넘겼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다가 너무 인생을 몰빵치고 있으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함,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 나를 무시하는 행동, 자아의 붕괴 막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이게 인내심, 관대함 이런 거를 얘가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내심과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인생을 다 채워넣으면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내심과 관대함이 이런 결정 피로의 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더 정리를 하면은 여유 있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계획의 부재는 악이다 라는 대담한 가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하다는 건 본성이 사악한지 여부가 아니라 뭐냐면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계획이 없이 살면은 인생을 대응 모드로 살아야 돼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계속 터지고 그냥 나 여기서 계속 뭐예요? 나 계속 다 예스 했어. 예스로 예스 인생 다 채웠어요. 예스 24야.
아니 인생을 계속해서 대응 모드로 살고 긴장 속에서 살고 이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가득 채우면 인생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이거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얘가 병신 같아서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펌프라고 알아요? 펌프? 옛날에 펌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베토벤 바이러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고수. 베토벤 바이러스를 한다는 거는 고수예요. 그죠? 잘하는 사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웃기지 마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그거를 다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이걸로 베토벤 바이러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악해진다니까. 수습하느라 급급해요. 열심히 안 사나? 더 열심히 살지. 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더 망가진다니까. 페일 뜬다니까요.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우리 뇌는 이 CEO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인데 여기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는 거예요. 시스템 1이었는지 2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미래 계획, 공감 능력 이런 영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위협과 보상에 반응하는 원초적인 뇌가 조정관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과에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단기적인 쾌락에 쉽게 굴복하고 이게 무계획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실패가 낳은 생리적인 결과라는 거야. 사람의 성향이 생리적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여유를 포함하는 계획. 우리는 여유가 생기면 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여유 안 생긴다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런 걸 본다는 거는 술집에서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 안에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획은 1분 1초를 쪼개 쓰는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산 파악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계획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우려면 나의 내 에너지 총량을 알아야지 그 에너지를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출 계획만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는 언제 에너지가 있고 어떤 활동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있죠. 에너지가 아까 떨어지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뭐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 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 중요한 얘네들 이런 게 생기면 아 에너지가 지금 앵꼬구나. 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저 핸드폰 저기 있는데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나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가도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다가 핸드폰 앵꼬 나는 타이밍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 정도 가면은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 바로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에너지를 파악하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언제 앵꼬가 나는지 모르니까 empty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 에너지의 방전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 이런 걸 했을 때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올라와. 그 뭐예요? 다 썼다는 거야. 그 전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써놓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뭐 했더니 이거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때 짜증, 분노, 화낼 때 원래 뭐예요? 내 파일럿이 지금 졸라 본능적인 파일럿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원래는 짜증, 분노, 화가 올 때 지금 이거 부당하다고. 지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하지 말고 이거를 기록을 남기라고. 기록. 마치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미드 주인공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쓰는 거야. 화를 안 내고 나는 팀장 회의를 마치고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팀장 회의가 나한테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를 남들에겐 보여주지 마세요. 성격 파탄자처럼 보이니까. 자기만 그때를 기록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화가 났지, 짜증이 났지, 그리고 그 직전까지 난 뭘 했지. 이 기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 시스템 1이 나의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뇌가 폭주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 빨간불 들어오는지, 나의 에너지 배터리가 언제 방전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핸드폰 배터리 언제 다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쓰다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용량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본 거야, 살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에너지 총량을 파악을 해야지 내가 여유를 포함한 계획 이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완충지대, 포함된 계획.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올라가냐면은 1번 퀄리티가 올라가요.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요. 왜? 시스템 1에 의존한 판단을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고, 두 번째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생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일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뭐 내가 방전될 때까지 하든. 근데 여러분들 밑에 직원이 생기거나 동료가 생겼으면 그들이 행복해한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자기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중요한 일은 내가 에너지 좋을 때에 배치하고, 계획 중간에 의도적으로 비워놔요. 의도적으로 비워놔. 내가 만약에 회복을 안 하면, 퀄리티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죠. 그게 나야. 그때 휴식을 넣어놔요.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과 동시에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버퍼를 남겨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백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계획하면은 당연히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를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버퍼가 없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버퍼가 없으면 붕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정 에너지가 우리 뭐예요? 에너지 총량이 있다. 그리고 내 총량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수준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 총량 자체를, 그 계획을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양, 그만큼만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이거 자체를 늘리는 방법 없나? 여기까지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요, 사실 그날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뇌의 기초 체력, 결정 에너지의 총량을 키우는 거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정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차피 유튜브 보는 김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읽은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요, 첫 번째는 신체 기반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뇌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당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혈당을 다음 식사 때까지 계속 완만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냥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 맛은 없는데 뭐 현미나 통곡물 이런 걸로 혈당을 계속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이런 신체적 기반, 많이 자는 거예요. 수면이 몸을 쉬는 게 아니고 뇌가 낮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래요. 신경세포도 복구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 피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충전기를 꽂지 않은 핸드폰은 결국엔 방전되게 됩니다. 충전기를 꽂고 7시간, 8시간은 완충을 돌려야 된다. 보세요. 이만한 로봇이 있는데, 자동차도 7시간 완속 충전을 하면은 자동차도 하룻밤 내내 꽂아놔야지 이게 충전이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움직이는데 내가 그렇게 안 잔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당연히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원활하게 되잖아요. 이게 판단 계획 조절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가지고 인지 기능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10분만 달려도 인지력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0분 달려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씩만 달리기를 해도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신체 기반 1번 에너지 공급, 2번 수면, 3번 운동.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 기반 훈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 운동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시키는 혈류량을 잘 만들었다면 이게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저는 돈 번 부자들이 명상을 한다길래 이걸 왜 할까? 근데 이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요. 딱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빡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조종관을, 야, 너 아니야, 너 내려와, 내가 탈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어떤 의도적,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는 매뉴얼을 만든 거고, 의도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 훈련이 이거래요. 저는 사실 아직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상태가 언제냐면은, 저는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수영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할 때 제가 숨이 가쁘잖아요. 숨이 가쁜 나를 바라보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물이 꿀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죠. 내 마음의 불안이 어디 있지? 내 화가 지금 어디에 있지? 무엇부터 시작된 거지? 저는 여기서 많이 이런 효과를 거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지력 단련이에요.
이것도 운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단계 있잖아요. 포기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 동안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건 내가 본능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성에서 본능으로 옮겨가.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 떠올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감정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할수록 정신 기반의 에너지들을 단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략적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전략이죠. 우리가 배터리 오래 쓰려면 뭐 해요? 안 쓰는 거 끄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효율을 올리고, 마찬가지로 신체 기반이랑 정신 기반 뭐 훈련을 하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내가 효율화를 시키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은 에너지를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일어나가지고 입 닦고 씻고 내가 머리부터 씻는지 뭐 발부터 씻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를 습관화 시키고 자동화를 시키면 사용하는 에너지,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이 에너지의 빵꾸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스트레스 상태일 때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 키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사람은 좀 걷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뭐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한 이 시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앞에서 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깎아먹는 거야. 이 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거는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분야가 안정적으로 이런 신체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정신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 에너지 탱크가 더 커지게 되고 우리 이 계획표에 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논리에 동의한다면 여유를 계획표 안에 넣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는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원만 더 공급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전원을 더 많이 공급하면 더 많은 출력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뭔가 작물을 심었다고 봅시다. 작물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에 가깝죠. 이런 생물에. 이 땅에다가 더 많은 물과 비료를 갖다 붓는다고 해가지고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관찰이랑 이해. 그 다음에 물 계속 주잖아요. 그럼 이거 뿌리 썩어요. 땅을 건조시켜야 될 때도 있고, 물을 적셔줘야 될 때도 있고,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 관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싹을 키우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관찰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햇볕을 쬐야 되고, 언제 주변에 나는 이런 잡초들을 뽑아줘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전반적인 페이스 관리가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페이스 관리라는 건 뭐예요? 휴식과 회복,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을 계획표 안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침범당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다, 내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에너지를 파악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상의 나를 피워내는 기술인 거죠. 스스로를 학대하는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인풋을 넣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계획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플랜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만들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로 베이스부터 월 1000만 원까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같이 세워볼 거예요. 1000만 원은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뭐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돈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애가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초보들은요, 몹을 잡으러 쫓아다녀요. 근데 고수들은 몹팜을 만듭니다. 몹팜. 그래서 몹이 모여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인크래프트를 했다면 정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
이겁니다. 자, 돈은 얼마짜리를 몇 개 파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니요, 노동소득은 그런 게 아닌데요. 제가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건 그런 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의 월급이 얼마짜리죠? 그래서 몇 개 팔 수 있어요? 내 거 하나밖에 못 팔죠. 네. 그거예요. 이 몇 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를 계속 올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고칠 게 두 개가 있는 게임이 있고 하나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이 두 개가 있는 게 더 나은 게임이죠. 자, 만약 매월 1,000만 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요것을 그러면 이렇게 매월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세부 목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드릴게요. 조회수 3,000회, 마진율 20%, 전환율 1%. 자, 이게 뭐냐면 1,000만 원이라는 것이요,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헬스의 3대 500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대 500을 하려면은 뭘 하나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데드리프트 무게도 올려야 되고요, 스쿼트 무게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요겁니다. 조회수, 마진율, 전환율, 객단가, 요거예요. 요거를 다 올려야지 1,000만 원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는 순간 다양한 핑곗거리가 떠오를 겁니다. 세상에 5만 원짜리 객단가가 어디 있어요? 상장사도 영업이익률이 20%면은 대박인데 세상에 마진율 20%짜리가 어디 있어요? 조회수를 3,000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전환율 1%를 어떻게 만들어요?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을 전환시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많은 핑곗거리가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헬스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100kg를 벤치프레스를 밀어요? 스쿼트를 150kg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핑계. 그 핑계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하라는 신호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 여기가 마인드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그냥 현실적인 건데 이게 마인드라고요. 핑계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로 삼아요. 자, 이게 뭐야? 부자들이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야. 그죠?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근데 요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핑계가 떠오르고, 아니 어떻게 객단가 세상에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아, 그래서 안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조회수를 3,000회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어떻게 마진율 20%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안 해야겠다. 전환율을 어떻게 1%를 만들어? 안 해야겠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객단가 5만 원에 마진율 20%면은 남는 돈이 10,000원이에요. 5만 원짜리를 파는 건데 하나의 마진율이 10,000원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30만 원씩 벌면은 우리가 한 달이면 약 1,000만 원이 되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30개라고 해볼게요. 안 그러면 뭐 33.333333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여기에 1,000만 원에 가냐 못 가냐는 이게 30개든 33.3333개든 상관이 없어. 왜 30개를 해가지고 1,000이 안 되게 그 100만 원 빠지나요? 내가 100만 원어치는 욕을 먹을게요. 그냥 30개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 100만 원에서 30개 하면 얼마예요? 하루에 30만 원 남고 곱하기 한 달 평균 30일 하면은 얼마예요? 9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랑 요 30개짜리를 어떻게 30개를 팔리게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판매하는 콘텐츠 조회수가 100회가 나왔을 때 1개가 팔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 만들어야 돼요? 3,000회를 만들면 전환율 1%를 가정했을 때 30개가 되잖아요. 요거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요게 성공 8위 문장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그들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누구나 그 강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안 하고 요것만 하면 성공 포르노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자,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약점이 있어. 우리가 3,000회 조회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밑에 설명 뺄게요. 나는 이 조회수의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1,000회밖에 안 나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환율의 강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조회수의 강점이 아니지만 전환율을 올리는 게 나는 더 쉬워. 어떤 사람은 이걸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객단가를 올리는 게 더 쉬워요. 어떤 사람은 마진율을 키우는 게 더 쉬워. 나는 영업에 자신이 있는데, 아니면 나는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나는 뭔가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강점이 있다는 거야. 각자의. 조회수도 여러분의 강점이 있어요. 조회수라는 건, 자, 이 조회수도 쪼갤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썸네일, 제목, 그 다음에 도입부와 본문, 결론까지.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클릭률이에요. 클릭률. 요건 뭐예요? 요건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내가 이 조회수라는 값을 만드는데도 나의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클릭률을 극한값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 그게 여러분의 강점일 수 있죠. 자, 나는 시청 지속 시간을 올리는 것이 강점일 수 있어. 사람마다 강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의 강점을 갖는다. 강점으로 승부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걸 끌어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좀 더 딥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고 도입부, 본문, 결론. 그러니까 이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것도 초반부, 중반부, 결론부로 나눠서 내가 강점이 어디 있는지 또 달라. 그쵸? 클릭률에 대해서도 내가 썸네일과 제목 중에 또 달라. 이미지와 텍스트 중에 내가 강점을 가진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 1000회라는 것도 이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영상 제작 속도가 빨라요. 그럼 뭘 하면 돼? 이거 3개 만들면 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깊고 행동이 느려도 퀄리티 있는 걸 뽑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퀄리티가 낮아도 여러 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게 뭐예요? 모두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아니라 그것이 강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결대로 육성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성과가 안 나오냐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곳으로 도망가면 아예 안 나와. 여기를 보겠습니다. 결과 데이터를 보면은 클릭률을 올리는 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극대값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수준까지는 올려줘야지 얘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이거를 다 곱하잖아요. 그러면 900이 나와요. 그쵸? 조회수에서 20%를 곱해봅시다. 그리고 객단가에서 1%를 해도 어차피 나와요. 왜냐면 곱셈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야. 곱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값이든 중간에 0이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하는데 나머지를 그냥 놔버린다거나, 아니면 강점이라 그랬다가 그럼 그거를 우리가 키우자고 몰아붙이는 순간 그건 내 강점이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한다거나,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해야 돼.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나 이거 강점인 건 알겠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러분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3개를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자,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해봅시다. 허리 안마기를 판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타겟이 있을 거예요. 영상당 근데 내가 안타깝게도 3,000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3,000뷰 안 나오면 어차피 이게 안 돼요. 900에서 1,000만 원. 이게 어차피 달성이 안 된다고요. 나 1,000뷰만 나오니까. 그래서 영상을 3배를 올려야겠다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타겟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타겟 안에서 컨텐츠를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영상 제작 속도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리 안마기라고 했을 때 나 1,000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채널을 3개를 운영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은 내가 50대 여성 타겟이에요. 50대가 넘으면 허리가 점점 아파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0대 남성 타겟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허리 다치면 근손실 일어나는 이유를 다룰 수도 있어요. 3번째, 한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의외로 허리 통증 때문이다. 자녀의
그런 채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애가 못 앉아 있는 이유가 나 허리 아파서 못 앉아 있어가 진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서 내가 1000뷰씩 뽑으면 어떻게 돼요? 한 채널마다, 이게 채널이라는 건 반드시 유튜브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채널이라는 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왕 하는 거면은 제일 큰 데서 하는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왜 유튜브인가? 자, 첫 번째, 이용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 수 많아요? 많아요. 두 번째, 어렵기 때문. 이걸 하잖아요. 유튜브는 이미지, 글, 동영상,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요. 그죠? 이미지, 글, 동영상을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걸 하는 순간 이미지는 이미지 플랫폼에다 올리고, 글은 글 플랫폼에 올리고, 동영상 플랫폼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수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수렴 진화라는 건 고래는 포유류고 펭귄은 조류고 그 다음에 청새치는 어류잖아요. 근데 세 개 다 생긴 건 비슷하다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해지는 것처럼 이미지 대표적인 플랫폼 뭐 있어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도 릴스나 아니면 텍스트만으로 컨텐츠 구성할 수 있어요. 맞죠? 글 올라가는 거, 뭐 스레드나 블로그 있죠. 네이버에도 릴스 같은 거, 네이버 클립이라고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글도 올릴 수 있어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글도 올릴 수 있고 짧은 비디오도 올릴 수 있고 긴 비디오도 올릴 수 있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이미지, 글, 동영상 이 세 가지의 컨텐츠 형태로 다 활용이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단에서 이걸 해결해 놓으면 확장성을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글빨만으로 내가 키웠어.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미지만으로 키웠어. 이거 못해요. 그냥 거기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으로 키우면 이 글이 다 필요하다니까. 이미지나 글이 다 필요해진다고요. 돌아와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거는 요 방향이 있고 한 방향이 더 있습니다. 뭐예요? 경쟁자가 늘기 어렵다. 나한테 어렵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한테도 자연스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한테 어렵다는 건 경쟁자한테도 어렵단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용자 수가 많고 어려운 플랫폼을 먹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약간 센 얘기였고, 그래서 어려운 걸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강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달성을 할게 만들면 이거는 뭐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조회수 3000회라는 건 하루에 조회수 3000회씩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열흘. 내가 열흘에 한 번 올리면 3만 뷰 만들 수 있어요. 매일 만들면은 1000회도 안 나오는데 나 열흘 투자하면 3만 뷰짜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올리는데 10만 뷰 올릴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뷰짜리 하나 만들어요. 이게 3000회가 아니라 10만 회야. 그 전환율 1% 하면 1000회잖아요. 1000. 거기다가 객단가 마진율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하면 얼마예요? 1000만원 되잖아요. 내 강점이 나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이 10만 뷰짜리를 만들어. 하루하루 올리면 1000뷰밖에 못 만드는데 내가 시간을 안 들이고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도 1000뷰 나오고 하루 해도 1000뷰 나오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환율을 올리는 거와 관계없는 그런 쓸데없는 주변 작업을 한참 하다가 나중에 실제 영상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은 하루나 크게 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계속 딴소리해. 근데 데이터를 기록을 해놔야지 도망을 못 가요.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딴소리합니다. 아니면 내가 영업활동을 하면은 마진율을 더 빨리 키울 수 있는 사람이야. 제안이나 영업이나 협상이나 이쪽에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그 양을 늘리거나 그 횟수를 늘려가지고 이 마진율을 예를 들어서 20%에서 내가 40%짜리로 바꿨어요. 40% 마진율 40%짜리 있어요? 있죠.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40%짜리로 바꿨을 때 내가 어떻게 돼? 나한테 필요한 영상 조회수는 3000회가 아니라 1500회로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1%가 아니라 3%까지 올릴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조회수는 얼마예요? 1000회예요. 왜? 이게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거 영상 만들 시간에 나 전환율 올리는 거 더 잘하는데 그러면 목표값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밖에 제가 지금 안 넣어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재구매율을 넣을 수 있어요.
재구매가 돼가지고 쌓이기까지 한다면 그럼 결국엔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각자의 강점으로 내가 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각 부분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성실성이에요. 아무리 이거를 여러분들 강점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약한지 어떤 걸 보충해야 되는지 어떤 걸 강화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하다 마라. 그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성실하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지속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한 번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되는 건 뭐 투자 쪽에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로또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이나 뭐 장사나 이거는 지속성 싸움이지 그냥 이거를 내가 한 번 장사해가지고 뭐 그런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의 다양성 이게 너무 넓다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는 요소가 다르고 그 강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점은 여러분들이 뱉은 말에 있지 않아요. 저는 영업에 자신이 있어요. 마진율 낮추는 거 제가 협상에 자신 있어요. 가보면 못해. 저는 영상 생산하는 거 자신 있어요. 생산시켜보면 못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한 90%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이거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 사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뱉은 말, 그 다음에 실제 행동, 이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이거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해주는 데가 뭐예요? 비즈니스 PT예요. 근데 비즈니스 PT 들어오기 전에 설문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점이나 어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과를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말보다 행동이 결과가 더 큰 경우에는 이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 여기서 요것만 하면 근데 이게 무슨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못 쫓아오잖아요. 이거 달성이 안 돼. 예, 이거는 바로 탈퇴로 갑니다. 자기에 대한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이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와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 목표한 값을 달성하는 방법이에요. 30살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3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와도 자기가 뭘 강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80% 돼요. 강점을 모르는 사람이 80% 되니까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한 1, 2% 정도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혜로워서 말이랑 행동이 일치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나의 강점으로 승부하는 플랜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약점을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주간 단위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1,000만 원 그냥 달성이 됩니다. 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각 센터별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현황, 과제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목표 값을 수행하는 현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뜬다고요. 그죠? 보면은 콘텐츠 관리 채널 미등록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해야 되는 거 보면 썸 끝, 원 끝, 3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맞는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관리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요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결국 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 밑에서부터 풀링 컨텐츠라는 것, 키 컨텐츠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성과라는 것들을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량,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무료 고객 전환율, 무료 고객 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아래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방금 앞에 봤던 그런 그 지표 기반으로 관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 맞는 교육과 훈련, 그 다음에 시험이 제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0이 하나라도 뜬다면 그냥 위에가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모든 과정이 다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곱셈에서 너무 무서운 게 0이 하나만 떠도 그냥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0이 어디서 뜨는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이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걸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어. 0이 어디서 뜨는지 찾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을 그냥 개무시해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무시하고 싶다고. 과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0을 발견하면 그게 좌절할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걔만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고쳐줘도 여러분들 진짜 성과가 엄청 올라온다니까요. 열심히 살더라도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그 0을 못 찾았어. 내가 막혀있는 0을 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왜? 0을 못 찾았으니까 나머지 나 진짜 죽도록 다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가 뭐야? 0이야. 죽도록 갈아놓고 있는데 결과 뭐예요? 0 나온다고요. 그 0이 어디에 껴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걸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아니, 너는 0을 아직 안 찾은 사람이야. 그 0을. 아니면 그 숫자가 너무 0에 가까워. 나머지 다 되는데 뭐야? 나 왜 안 벌어지는데요? 이 안에 뭔가 일반적인 수치보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치가 존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기술적 요인이든 훈련의 부족이든 그런 분야가 있는지조차 모르든 우리가 이런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어떤 보통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데는 일반 값들만 다 채워도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일반 사람들 중에 상단. 여기서 이걸 벗어나려면 강점으로 승부해야 돼요. 나머지가 다 일반 값이고 하나의 곱셈 값이 강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의 최하위에 가게 됩니다. 이 뛰어난 사람들의 영역의 최하단에 드디어 내가 벽을 뚫고 진입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노력입니다. 노력. 여기에서 상단을 가는 건 노력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가는 거는 강점인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전이랑 어떤 지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왜? 어떤 새끼들은 강점이 아까 전에 그 수많은 영역 있죠. 그게 다 지 강점이야. 걔네들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강점 하나야.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 타고 나는 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걸 다 채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것. 일반적인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그 값이 좀 낮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올 수 있어. 더 놀라운 건 그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그 훈련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만 제대로 돼 있다면 올 수 있다고요. 처음에 뭐예요? 나한테 부족한 거 체크를 하고 그거를 채워 넣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배워도 하나가 0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세상 천재에게 칼국수 잘 만드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배웠다고 해봐. 그래도 이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 값이 그냥 다 무너진다고요. 왜? 각 항목들이 곱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값을 곱해서 키워도 곱해서 0이 한 번 곱해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작은 값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전환율 1%예요. 1%에서 0.5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0.5%포인트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나는 이 작은 값을 0.5였는데 내가 이거를 1%로 올렸어요. 그러면 0.5%포인트 올라간 거지만 뭐예요? 2배가 그냥 내가 돈을 더 번다고요.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아사리판으로 하고 있다면 약점이 너무 많으면 자 이런 경우 있어. 근데 다 아직 일반적인 수준 이하야. 그거를 다 채우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를 다 채우는데 한 얼마는 걸리냐? 한 40주 정도 걸립니다. 40주면 얼마예요? 9개월.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돼요. 이거를 다 채우는데 한 이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걸 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 훈련 결과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PT 팩폭 리뷰 1년 다녀봤습니다. 2년 전 오래도록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비즈니스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회수 수익은 재능의 영역, 일반인은 쉽지 않다. 비즈니스 PT 한 주 한 주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원규님의 영상을 시청하였고 빠짐도 없이 밤을 새서라도 기한 내에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강의에서 시범을 보이면 저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타자도 치면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놀러 갔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비즈니스 PT가 1순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정신일 때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고 피곤이 몰려올 때 간단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과제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실했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원규님이 메인으로 강의를 주에 5개씩 VOD로 시청하는 시스템이고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내용을 많이 넣었다면 1주 동안 소화를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준다고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사업을 주면서 4회차에 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비즈니스 PT 퀄리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월에 50만 원이면 그냥 VOD 시청하는 것만으로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 상태입니다. 얼마인가요? 4억 7천이에요. 전환율 8.5, 링크 클릭률 8.1. 트레이너 선생님 역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줍니다. 데이터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상황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도와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나의 채널에서 일어난 값을 토대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해줍니다. 1년 성과 3개월째에 첫 매출이 발생했고요. 그때 93명이었습니다. 5개월쯤 됐을 때 6개월이죠. 거의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평균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으며 1년간 누적 매출은 4억 7천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6,820명이며 동영상 76개, 구독자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10,000명이 채 안 되는 구독자로도 이 정도 매출 가능합니다. 저희 스토어에 들어오는 고객은 일평균 1,500 정도 됩니다. 어느 백화점 상점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스토어에 오다니 놀랍지 않나요? 9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도 졸업하지 않은 이유. 사업이 확정되면서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트렌드와 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강의로 복습을 하며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손발을 맞춘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월 50만 원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9개월 이상 수료한 분들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 앞에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졸업생이 아직 몇 명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서비스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비즈니스 PT 후기. 안녕하세요. 수제 초콜릿 장인 김씨입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전북에 갔습니다. 동창 녀석들이 물어봅니다. 너 요즘 인터넷으로 초콜릿 판다며? 뭔데? 유튜브 하잖아. 구독자 500명 돼. 환하게 웃으며 말했더니 친구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이분은 익산에서 다니나 봐요. 한 달 수강료 50만 원, 자영업자 하루 매출 포기하고 서울에서 오가는 차비만 22만 원, 점심 밥값 4만 원, 어림잡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기회비용. 그렇게 9개월 900만 원 써가면서 모은 구독자 450명. 친구들의 야유와 타박도 이해가 됩니다. 비즈니스 PT는 수익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과는 수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5년 2월 1,100만 원, 25년 9월 965만 원, 2월 발렌타데이와 3월 화이트데이가 있으니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전 매출 상황을 보겠습니다. 2월 106만 원, 3월 133만 원, 10배가 오른 거죠. 위의 매출 결과는 제가 온라인으로 초콜릿 유통하는 채널 중 하나인 스마트 스토어만 보여드린 겁니다. 쿠팡, 전화주문, 오프라인 매장 방문 판매는 종합이 안 된 겁니다. 비즈니스 PT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딸 둘을 먹여 살리기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으라는 건가?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들 유치원을 못 다니게 끊고 한국에서 가져온 큰 딸아이 장난감을 팔아서 집세를 냈습니다. 자기 장난감을 판다고 울면서 슬퍼했던 큰 딸아이가
옆집 아주머니가 건넨 초콜릿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초콜릿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수제 초콜릿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오픈했다는 말로 위로가 안 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악물고 버티고 버텨서 24년 됐습니다. 전 재산 털어놓은 것보다 저만 믿고 있는 아내와 딸만 셋인데 차마 그만하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 PT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인생 리셋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도전은 피할 수 없다. 1기 때는 광클릭을 했지만 아주 쉽게도 낙방. 2기 때 등록 성공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번다는 게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데 막상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막했습니다. 얼굴 공개, 편집, 촬영 공간부터 배치 등 지금이야 쉽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때는 어색하고 생소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불안함으로 발전하더니 겁이 조금씩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 4주차까지 괜히 시작했나? 이거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때 나를 붙잡아줬던 사람이 PT 코치님이었습니다. 강의에서 주원규 PD님이 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뭐라 하려고만 하면 머릿속이 깜깜해집니다. 이럴 때마다 귀신같이 앓고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렇게 뜨기 때문입니다. 귀신같이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PT를 하면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을 만나고 오면 숙제가 몇 개씩 생깁니다. 저는 그날 그 주에 해야 되는 숙제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코치님과 미팅이 끝나고 익산에 도착하면 만사제 쳐두고 숙제부터 했습니다. 썸끝, 원끝, 굿끝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했습니다. 강의는 정속 속도로 2번, 1.5배속으로 2번 들었습니다. 주원규 PD님이 남들 앞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0주차 지날 때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숙제만 잘해도 상위권이구나. 저는 20주차가 지날 때까지도 결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좌충우돌을 하면서 허덕거렸습니다. 코치님이 옆에 계셨고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25주차가 될 때까지 매출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완전 0에서 시작해서 월 1,000만 원 이상까지 달성하고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월 1억, 10억도 달성하는데 제가 느리다 보니 아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넘치고 비즈니스 PT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는 단계지만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높게 뛸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비즈니스 PT 주원규 PD님, PT 코치님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번외편 아내를 꼬시다. 이번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아내는 40이 넘은 나이고 평범한 아줌마죠. 평균 시급을 받고 알바 자리 구하면 월 200 이상은 벌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죽으면 아이들 셋을 양육해야 될 수도 있다. 평생 2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데 시간을 써보자. 길게도 말고 딱 9개월 열심히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 지금 아내는 비즈니스 PT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새내기지만 제가 그랬듯 아내도 점차 성장해서 단단하고 놀라운 자기만의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PT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견할 곳이 없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니까요. 네. 누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 주고 열심히 배웠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가르쳐주면 되겠네요. 제가 아내와 산 지 20년이 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 다니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2개만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개의 데이터, 한두 개의 사례가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 회원 매출 합계가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 320억도 넘었을 거예요. 요거 나가는 시점에는. 이 320억이라는 거는 그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에요. 회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이 아니라고요.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출 가지고 합산해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서 한 달에 300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로 10,000원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 매출 301만 원이에요? 아니요, 이거 300만 원이고 10,000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한 매출만 우리가 합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320억을 넘어섰다고요. 그러면 그 수익화 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냐? 그걸 보려면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 평균값은 2,144만 원. 근데 이게 뭐예요? 1등 인원이 34억 6천만 원으로 왜곡되어 있음.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예요? 1등부터 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인원의 성취소. 그게 한 28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2025년 3월 16일 기준으로 30주차 이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회원분들. 이거 아예 안 하면은 저희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과제를 그냥 취미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돈도 많이 듣는데 주원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냥 돈 내고 강의만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 보면은 85.9%.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수행만 하면 86%의 사람들이 달성을 한다고요. 수익화를.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실제 데이터입니다. 보면 매달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어요. 비즈니스 PT 회원들의 구체적인 성과가 매달 쏟아지고 있다고요. 매달. 구독자 220명 가지고도 860만 원 버는 사람, 조회수 7,000회로도 수백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조회수 7,000회밖에 안 되는데 구매 19건 발생해서 수익 240 얼마. 이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30주차 이상 수강하고 강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저희가 될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수강생의 중앙값, 그 다음에 달성 퍼센티지까지 공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에 하위 15%의 구간이라면 한 어느 정도 달성이 되냐면 월 50만 원부터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상위 50%, 여기 중간이면은 281만 원 정도 달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20% 구간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이상 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느냐?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5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 1,000만 원을 간 모든 사람은 280만 원 구간을 거쳐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억 단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1% 애들. 그 사람들도 다 1,000만 원 구간을 거쳐요. 이거를 쫓아와야 돼. 그죠? 근데 이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속도가. 왜냐면 아까 전에 그랬죠. 일반 값으로 채워야 되는 것들을 다 채워야 된다고. 왜? 곱셈이기 때문에. 덧셈이면 그냥 하나 할 때마다 더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곱셈이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면 내가 왜 계속 더 나아졌는데도 매출이 정체돼 있지를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을 다 쫓아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말로는 내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행동이 내가 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트레이너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 플러스 성실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요. 이 페이스를 쫓아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감이나 느낌, 이게 객관화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이나 느낌이 일정 수준 전까지는 틀리다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믿어야 돼. 저도 아직은 감보다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 감을 무시해요. 저는 언제나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 내 감은 틀렸다. 여러분들 앞기수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면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먼저 시작하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방식은 무조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플랜을 세워서 보여드렸어요. 이 모든 플랜을 스스로 세워서 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비즈니스 PT는요, 객관적인 사람이 한 명 붙어 있어요. 그것만 바라봐 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누군가만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내가 일반 값보다 처지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 일반 값에 맞춰주고 그 중에 내 강점을 발견해서 개선한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만든다.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스스로 했어요. 놀랍죠? 저는 그걸 스스로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2025년이죠. 10년을 소비했어요. 10년을 날렸어. 그거를 하나씩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10년치를 10개월에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충 살았더라도 10개월만 진짜 미친 듯이 살면 저랑 비슷한 출발선에 지금 위치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제대로 하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시간 문제라 그러면 되게 빨리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맞춰져 있다면 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요.
시간의 문제라는 개념을 인지가 안 되면 사실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함께 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놔뒀어요.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대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